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여당이 중단됐던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STO 관련주의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안정적 발행과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은 3일 삼성물산에 대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보유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며 2022년에서 2023년 배당 성향은 18% 수준으로 낮은데 자사주 소각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자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배당 성향 상승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7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예정으로 연내 ETF 출시와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있었던 10대 그룹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으며 지난 6차 자문단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 보완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VIP들이 귀환하며 카지노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적 호조에 대해 9월에서 10월 주 고객층인 중국과 일본의 연휴가 이어지며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카지노는 경쟁 격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두 자릿수 드롭백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이슈는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모두 파란불을 켠 채 마감이 됐습니다. 미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일까요? 영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테마 장세, 개별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코스피 역시도 최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흐름, 외인과 기관 모두 다 동반 매도세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시장을 장악했던 쪽은 역시나 STO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정규장에서도 시세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도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훨씬 더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이번 달 안에 재개를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이어졌고 시장 규모가 사실 360조 원이나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 그동안 굉장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기둥을 뿜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핑거와 갤럭시아 SM이 모두 다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역시도 28%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26%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2주 후에 이제 추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도 연휴가 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중국인, 일본인 VVIP들이 또 국내를 방문을 해서 카지노도 즐기고 호텔도 즐기고 하면서 이쪽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역대 최고 실적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 살펴봤더니 이 5월 성적표보다도 훨씬 더 23%나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낙폭을 많이 아쉽죠. 키우면서 또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무리 네. 미증시 휴장이라도 방향성이 없는 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한 줄 평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줄평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미국장이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의 장 한마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인데 왜 우리 증시는 뭐가 두려워서 하락을 했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이슈는 그겁니다. 화웨이가 같은 날, 애플과 같은 날 신제품을 발표한다라는 악재가 나와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대부분 다 5% 정도 하락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거라는 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범주에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주가 나와 있는 그 물량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보셔야죠. 취소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설명을 했을 때 그겁니다. 이번 아이폰 16이 얼만큼 팔릴지 사전 조사를 할 겁니다. 리서치를 했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그 외 나라들에 있는 벤더 회사들로 발주량이 제공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발주가 이미 나가고 있는 물량을 취소하는 일은 없겠죠. 다만 발주가 끝나고 신제품이 나오고 출시 이후부터 AS분과 그다음 신규 물량을 생산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아이폰의 발표로 인한 주가 상승분은 재료 소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볼 것이냐 그 관점에서 재료 소멸일까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역시나 제약바이오단에서 주가의 상승분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트코인 관련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기억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의 일환으로 뉴스가 나온다면 그것은 장기적인 가십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성을 띌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급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면모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할 때도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지만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뒤도 보지 않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걸 기억하실 거고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어제 시간의 단일가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에서도 수급이 불러일으켜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될 종목군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요동쳤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어제의 관심장 테마들이겠죠. 그런데 어제 나왔었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은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종목들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화장품 제조는 고점에 있으면서도 주가의 반향성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겠지만 PNS 미키닉스와 엑셀 세라퓨티스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 좋지 않은 신규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부진도 있었지만 저점을 찍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주로 볼 수 있었던 포스코 DX는 물론 보안 쪽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좀 더 가깝고 한 싹이 보안주에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보안주들이 거의 대부분 일제히 후퇴하는
약간 후퇴한다라기보다는 수급이 붙지 않는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줬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외에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올라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A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많이 올라간 만큼 재료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 에이펙트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가 위치 너무 좋고요. 재료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에이펙트의 주가는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아까 공구음도 같이 한번 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위메이드 맥스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메이드 맥스에 관련된 내용은 조금 후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한 줄 평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맞이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에서 장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고 그다음 미국장이 오늘 하락할 거라는 예상이라도 한 듯이 국내 증시가 흔들렸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상승으로 녹색불로 상당히 많은 테마가 녹색불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오늘 하락한 것 이상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예상 범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대선에 맞춰서 상승하는 테마도 있겠지만 하락할 테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증시에도 미국 대선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 날짜가 1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숨죽이는 게 맞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11월 달이 되면 주가를 이미 올려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그 내용 때문이겠죠. 무엇이었습니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그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내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를 만들 텐데 매도할 때 대주주들이 아니라면 세력의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도를 이어나가고 산타랠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올해는 미국장의 산타랠리가 결국 대선으로 인한 테마주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마감주도 테마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역시나 STO 관련주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STO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수급이 조금 불러일으켜졌지만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나타나지고 있고 반대로 소재 부품단으로는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단은 역시나 그냥 자동차, 차량 소재 부품단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료기기, 화장품 쪽 상승을 보여줬지만 화장품 쪽은 매출과 실적이 작년도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K푸드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화장품, 피부, 미용까지는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은 물류와 관련된 이슈이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지속적일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쿠팡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티몬과 위메프 사태 때문이었죠. 티메프라고 불리는 그 사태로 쿠팡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방향성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A안부터 F안까지 있었던 그 안 중에 결국에는 해상에 간척 사업을 해서 공항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작년에 있었던 가덕도 신공항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는 시기를 2035년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에서는 30년까지 단축시키고 엑스포를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작년의 이슈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게 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꽤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거지만 그 조정이 끝나고 나서 가치가 어떤 가치겠습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1차적인 상승 원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근처에 있는 가덕도에 있는 회사가 무엇이 있는지는 체크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과 더불어서 오늘장 마감 테마까지 한 판으로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내일 어떤 쪽에 관심을 두고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내일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내일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주가 조금 더 수급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와 SM과 머니트리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옥션 관련주가 또다시 나와요. 그래서 K옥션과 서울옥션의 주가도 올라갔었고 한국 정보인증의 주가도 올라갔었고 그다음 또 게임주로 볼 수 있는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위메이드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위메이드, 맥스가 올라가고요. 그다음 시가총액이 가장 큰 위메이드가 그 뒤를 잇는 수급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건 짝꿍 매매를 하신다라고 해도 위메이드 플레이 단에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갤럭시아 단에서 올라갈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한국 정보 단에서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는 지켜보자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한 종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이었죠. 우리기술과 우리기술 투자인데 비트코인 관련주로 항상 빠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급이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건 우리기술 한번 위로 쏘아 올릴 키 맞추기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왔는데 자 오늘 주가 위치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저점을 찍은 지가 며칠 안 됐다라는 겁니다. 8월 6일이면 9월, 10월, 11월 6일까지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만들어진 고점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오늘 상승한 그 고점이 앞으로 2달 동안 있을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4,665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종목들입니다. 수급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종목이고 시세를 만들기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 자, 8월 6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 10월 6일까지 그죠? 9월, 10월, 11월 6일까지 지금 차트에 안 나올 텐데 이 자리까지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3,510원이라는 자리를. 그러면 이렇게 잡아놨을 때 우리가 지켜보는 그 모양새는 무엇이 나오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저점 찍고 고점 찍었습니다.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 고점이었던 4,665원을 넘어가는 그 자리가 수급이 엄청나게 붙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 우리의 목표 매도 가격을 어디로 잡느냐? 바로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저항선의 가격은 5,340원까지 잡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짧은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수급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죠. 저점을 이탈했지만 그 저점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수급이 불러일으켜질 때 무엇을 봐야 된다? 수급 동향도 봐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도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그날 오전에는 어땠고 오후에는 어떤 수급이 불러일으켜졌었는지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차트상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저점 찍고 3개월이면 무엇이 바뀝니까?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무엇이 됩니까? 아, 돌파했으니까 2차가 되겠구나. 그리고 과거에 올라갔던 자리가 1차 상승 파동이 되겠구나라는 걸 소급 적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진다면 한국정보인증은 역시나 미국 대선과 관련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 되겠지만 11월이면 뭐가 됩니까? 대선 코앞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표심이 안착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경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떠한 반영이 일어났느냐 뉴스로 나오고 있는 건 그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뭐 1억이 아니라 2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대통령이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도 큰 반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저점을 찍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 관련주들도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너무 높은 가격까지는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넘어서 안착해야 되는 자리는 위메이드 맥스 기준으로 11,820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바로 윗단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안착한 다음에 그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14,600원까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락한 만큼의 회복만 보여주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가격을 넘어갈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락분을 고스란히 메꾸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1,820원을 지켜주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위메이드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입니까? 검은색이 1,380원입니다. 그래서 1,380원을 넘어서 안착해야 그 윗단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15,0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5,050원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션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는 K옥션과 서울옥션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고 K옥션과 서울옥션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메이드 관련주들은 어느 자리였습니까? 하락을 시작했었던 자리를 메꿨지만 K옥션과 서울옥션은 이 자리를 아직까지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옥션주들의 주가의 상승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주, STO 관련주들의 주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옥션주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라메디텍 뭡니까? 의료기기 관련주죠. 그리고 삐아도 화장품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지금 시장에서는 지켜보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빛 레이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 만큼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나운서님? 네. 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기에 앞서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 올라갔었던 종목들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니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온전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농화성, 다날, 뱅크웨어 글로벌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 비트코인 관련주였었던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분명히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나간 종목들이고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종목들은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간의 단위가가 끝이 났는데 어느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첫 번째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오성첨단소재 나왔습니다. 코셈도 나왔고요. SOS랩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SOS랩까지 올라왔습니다. SOS랩은 포착이 된 적이 또 있었네요. 그 다음 그리드위즈 한번 집어보고요. 그리드위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증권 우선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은 넣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이 올라왔는데 한국정보인증은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일 뿐 그 이상은 지켜보기 어렵다라는 것. 그 이유는 갤럭시아 테마주들과 갤럭시아 그룹주들과 위메이드 그룹주의 주가가 내일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정보인증은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를 단 채 아래로 하락할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우리바이오까지 여기까지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다 넣었으니
지금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300일 이동평균선도 정배열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성첨단 소재는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마 관련주 때문이었죠. 남자들의 매매, 마리화나 관련주가 바로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그래서 대마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갔으면 대마 관련주의 재료가 없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코셈. 자, 신규 상장주인데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8월 5일 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만들어진 저점이 이 종목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SOSL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은 전기차 단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내연기관과 수소 관련된 종목들로 봤을 때에도 자율주행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레벨 5까지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 투자 관점으로 그래도 한 2년 반 동안 600일 차트가 만들어질 동안 저점 잡고 실적 만들어 놓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 불러일으키게끔 해 주어야 그때부터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딱 두 자리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역사적 고점인 21,1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매수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신규 상장된 날의 시초 가격 혹은 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시가가 2850원입니다. 2850원이 올라서게 된다면 잘못 잡았네요. 시가가 아니라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종가로 잡아야 되겠죠. 14,420원. 이 가격을 넘어가야 그때부터 SOS랩을 지켜볼 수 있는 요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온 자리에서 14,420원까지 올라가는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지만 못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인데 역시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에서 수급이 들끓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고 고인물이 많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 너 왜 올라가? 라면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는 이미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고점에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SOS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신규 종목이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난 크게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하면 이분들 다 뭐 하십니까? 기도매매 하시죠. 기도매매. 근데 이 자리까지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팔잖아요. 그런데 제가 14,420원. 그죠? 이 자리는 넘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안 오면 진입 못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 이 무덤, 매물대의 무덤의 고점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이들이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낼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21,100원을 넘길 경우에는 엄청 큰 V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14,420원 그리고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이어나가서는 안 된다. 신규주기 때문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눌렸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 구간이 고점이죠. 35,000원 정도가. 그러면 35,000원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선을 한번 그어보고 적정 주가를 그려보는 겁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 14,000원 단위예요. 14,000원 아래 이하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증권 우선주는 내가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적정 주가까지 내려왔을 때 그래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내 본전까지는 쉽사리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증권 우선주도 지금은 투자하기 좋지 않고요. 한국정보인증 좋습니다.
좋은데 갭을 띄워놓고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위에서 내려왔죠. 보시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종가 4,585원이죠. 그러면 갭 띄운 건 상관없고 내일 종가가 4,585원보다 높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오늘 고점과 종가와의 이격이 대략적으로 3% 정도죠. 그런데 한국정보인증이 시간에서 보여준 퍼센트가 얼마입니까? 대략 4.9%, 5% 가까이가 되죠. 그러면 오늘의 고점보다 내일의 고점이 더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장이 끝날 때 4,585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얼마입니까? 오늘 끝난 게 4,810원이죠. 그러면 4,810원이 고점이진 않겠지만 이 자리가 대략적인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 자리를 찾는 겁니다. 고점이 만들어졌고 4,585원 이탈을 안 했으면 모레부터는 그 고점이 되는 4,800원 윗단을 돌파할 때 V자 상승이 나온다는 것.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두 자리죠. 4,810원에 하나를 긋고 그다음 4,585원의 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역사가 없기 때문에 차트에서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자 이렇게 보면 만들어지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4,585원이 종가입니다. 갭을 띄우고 눌렸어요. 내일 장중에 눌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올 때 아무리 빠르게 올라갔지만 지지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또 한 번 설명드립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라는 거죠. 수급이 나오지만 투기성 종목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자리는 4,585원 그리고 지켜진다면 내일 장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수급입니다. 4,810원을 넘어서 시초가에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고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라면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때는 한국 정보 인증만 보는 것이 아니죠. 갤럭시아 그룹주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SM이 있죠. 그리고 위메이드는 아니겠지만 위메이드 플레이와 맥스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반영받을 땐 플레이가 더 크게 반영받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있죠. 우리기술 투자. 그죠? 우리기술 관련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한국 정보 인증이 먼저 선반영을 하긴 하지만 이 갤럭시 관련주들과 위메이드 관련주, 우리기술 관련주가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면 한국 정보 인증은 내일 갭을 띄우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일약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 오늘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저점 찍은 지가 언제냐는 거 첫 번째로 보셔야 되겠죠. 7월 5일입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5일까지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10월 5일까지 1,4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2,185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박스권을 만들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자리가 박스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저점 이탈 안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점 넘어가지 못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둘 중 하나겠죠. 지속적으로 박스를 그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것과 반대로 언젠가는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점을 경신하지 않으면 2,180원을 넘어가는 이 자리, 2,190원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수급이 불러일으켜지는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목표 고점은
파란색 저항선인데 2,89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화일약품은 저점을 찍었지만 장기적으로 10월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끼케야 22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일약품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에는 저 PBR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증권가의 주가 상승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마시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저점 가격 구간,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그 가격을 진입가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920원 아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윗단이라면 진입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고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넘어가야 되는 자리는 검은색 저항선과 그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지만 지금 자리를 보시면 이미 너무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고점에 물려서 1년, 2년 고생하지 마시고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1차 진입 자리는 3,920원 아래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 설명을 드릴 텐데 역시나 마리화나 관련주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당선이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 당선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히려 더 내려와야 진입할 수 있다. 어느 자리? 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자리인 검은색이 아닌 황금색이죠. 가격은 3,530원입니다. 그래서 3,530원보다 주가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바이오는 신규 진입하기 조금 부담스럽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시에 마감을 했던 따끈따끈한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HTS의 형형색색의 오색선이 그려진 거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를 언제 사야 하는지 그리고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두 다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게 된다면 당연히 고점에서 물려서 저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는 고점에서 물려서 엉엉 우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울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USB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USB 안에는 토르 기법 그리고 오색선 기법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이니까요. 지금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배송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신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자동차 부품과 음압병실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한 상승세에 나올 수 있는 종목 딱 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이랑 음압병실 이쪽이면 최근에 조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 그리고 또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는 수급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차트 네. 분석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요즘 장에서 더더욱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옥 같죠, 지금. 그렇죠. 네. 수급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급을 잘 알 수 있는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법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려도 다시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자리여야만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 기법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것을 차트에 표현을 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쭉 일자로 이어져 있죠.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느냐? 물론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5대 5예요. 50대 50입니다. 반등을 해서 지금 이 구간처럼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자리는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 한 단계 올라올 때 그 자리가 매수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표 매도 가격은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해서 매도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포지션의 자리가 바로 여기죠.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메가토르 신호까지 포착이 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긴커녕 내려가죠. 한 번 꺾였고요. 두 번 꺾였습니다. 첫 번째 1차 진입을 했을 때 2차 진입과 3차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추가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는 낮춰놓고 비중을 늘려놓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 자리까지는 돌아온다. 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는 그 자리. 그죠? 그러면 평균 단가는 이 정도일 텐데 매도 가격은 이미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매도 가격을 잡아놓고 익절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가격이 어디가 된다? 핑크색이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에서 진입을 하면 파란색 저항선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미 우리가 잡은 자리에서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 거고 주가가 내려오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뉴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상승을 하는 이 경우를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 그 일련의 과정이 생길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미리 구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나리오를 통한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종가 베팅으로 진행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법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딱 세 가지입니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수가 진입하는 기준봉일 때 그 미수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주가를 끌어올려준다라는 그 모멘텀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인 즉 미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네를 이탈시키고 갈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촉박하다.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 자리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GH 신소재입니다. 이 종목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생소하실 거예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음압병실에 대한 관심도가 또 한 2주 전부터 엄청나게 컸었죠. 그래서 음압병실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딱 한 가지예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첫 번째로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부품 관련주로 볼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국내 자동차 내장 제형 부직포 시장에서 단일 공장 규모 1위 업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음압병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방테크가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바이오 클린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음압병실과 연결돼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뉴스 한 가지를 가르쳐봤는데 GH 신소재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5,816%나 나왔어요. 그런데 GH 신소재는 14일 날 2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16%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인데 고작 30억인데 5,000%나 증가를 했대요. 한 가지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냈고 당기 순이익은 약 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56%가 증가했답니다.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왔느냐? 코로나 관련주가 다시 들끓기 시작할 때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분명히 GH 신소재 수급을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매출액이 코로나 기준으로 2020년에도 60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점차 증가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GH 신소재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구간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 자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리까지는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목표가 얼마?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인 3,175원입니다. 1차 목표 가격은 3,745원에 최종 목표 가격이 너무 높죠? 5,680원. 근데 왜 이렇게 높이 잡았느냐? 첫 번째, 고점이 만들어지는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 이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될 것이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윗단에 있는 5,68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 3,330원이라는 목표 가격이 코앞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H 신소재는 3,330원보다 낮은 위치라면 진입해 볼 수 있을 것이고 1차 목표 가격과 최종 목표 가격까지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공략할 종목으로 GH 신소재를 알려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816%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더 강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적당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핵심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휴장인데 우리 증시는 뭐가 두려워서라고 오늘 시장 한 줄 평 남겨주셨고요. 내일장 관심을 둬야 할 테마로는 비트코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 자동차 부품의 GH 신소재 살펴줬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 소문도 많이 늙는 것 같습니다. 소문보다 빠르고 확실한 토르기법에 사서 뉴스에 팔아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토르기법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2,500개 종목을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기법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기법 자료는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담았으니까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